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차트 패턴, 이 차트 패턴만 아신다면 하면서 AF 패턴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에 비해서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구독자가 한 200명 이상 하루 만에, 나왔길래요. 이 내용 2편을 오늘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차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문 제목은요, 트레이딩으로 안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트레이딩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요, 실제 잔뼈가 굵은 트레이딩 고수들이 보는 관점의 그런 관점 중에요, 공통된 부분을 설명할 생각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초보자들은요, 오늘 마지막에 설명할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초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설명할 게 그거예요.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 뭐 1개월에 몇백만 원으로 몇백 퍼센트, 몇 억을 달성했다. 이거에 대한요, 진실과 양면성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시킬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 방향이 잡히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설명한 핵심도 좀 관련이 또 돼 있는데, 자본금이 커지게 되면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LA 산불 관련주 중에 이제 제일일렉트릭이랑 전진건설 로봇을 5장에요 집중해서 공략을 했어요. 그쵸? 이제 제가 차트 패턴으로 전진건설 로봇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은 재료적 관점이랑요, 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일단요, 보세요. 최근에 제가 계속 공략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차트적인 관점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요,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제가 AF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재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가 매매에서 여기서 접근하고 나서 이제 4~5% 던졌어요. 사실요, 다음 주, 그러니까 올해 이번 주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시세를 기대하고 샀는데, 당일 시세 5~6% 주고, 이거는 제일일렉트릭은 한 10%까지 줘버리더라고요. 거의 상한가까지 가서. 종가로 접근해갖고 한 6%, 10% 더 던졌는데요. 사실 이걸 종가 관점에서 접근했고, 실제 당일 시세를 크게 줘갖고 던지긴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차트적 관점이 아니라요, 트레이딩의 그런 재료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설명 다 하고 나서요,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돼요. 지금 이거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요, 제가 오늘 종가 매매에 접근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이거예요. 종가 매매에 중요한 그런 제가 아까 전진건설이라고 로봇이다 그랬듯이 제일일렉트릭을 접근한 관점은 이것 때문이에요. 5장 확실한 주독 섹터인가? 맞습니다. 그쵸? 5였죠? 5장 확실한 주도 섹터가 재건이랑 LA 산불 관련주들이었어요. 그게 이슈 장악력이 있어갖고 5장에 그게 핫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인가? 뭐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는 최근에 그거잖아요. 로봇이라든지. 그쵸? 그런 테마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LA 산불 이슈가 나오면서 섹터가 형성이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큰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상세를 보였거든요. 강세를 보였거든요. 첫 테마죠. 이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겁니다. 첫 테마입니다. 첫 테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발생해서 조정으로 마감한가? 이건 종배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차트적으로 좋아하는 특성인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접근해 볼 겁니다. 그리고 첫 테마, 첫 시세일 경우에는요, 상따 관점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 첫 테마였을 때는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식화를 한번, 주도주 매매 도식화를 한번 왁구를 사례를 드려볼게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쵸? 이제 수학을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수학 천재한테 배웠어요. 천재한테도 배우고요. 진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한테도 배웠어요. 이분이 학력은 훨씬 좋았고, 그 성과도 훨씬 좋았어요. 수학 올림피아 대회 우승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수석 졸업에다가 막 이런 엄청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분한테 배웠을 때 수학이 정말 싫어졌어요. 왜냐면 천재들만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분한테 배웠을 때. 왜냐면요, 이분은요, 수학을요, 정형화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의 그런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런 감각적인 풀이로 많이
그냥 보는 사람들이 감탄이 절로 나오게끔 이렇게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요, 이 사람 와 천재다 천재다 이 생각만 들지 내가 저렇게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듣고 수학을 좌절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제 수준에 맞는 기초에 맞는 수학 강사를 듣고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서 수학이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고 이제 저는 상위권에 수학에서는 상위권으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어느 정도 도식화가 필요해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 이걸 왁구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회계사 공부도 좀 오래 했었는데요. 이 회계사 강사들도 보면은요. 이 왁구, 도식화를 잘 잡아주는 강사가 있고요. 도식화를 좀 안 잡아주고 이렇게 천재적으로 그냥 푸는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배울 때가 왁구가 잡아주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요. 도식화 왁구를 잡아갖고 한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볼 겁니다. 이 과정대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은요. 검증된 그런 고수들의 그런 공통된 관점들을 중에 확실한 것들만 도식화 시킨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요. 단기 매매에 대한 그런 도식화입니다. 처음에 매매 종목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급등 종목을 발견했는가? 그렇죠? 발견됐죠? 제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1분 봉상, 그쵸?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찾을 땐 거래대금을 중요히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대금, 단기 매매로 적합한 거래대금은요, 1분 봉상 20억대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지 2번 이상,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돌파, 눌림 다 다르겠지만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요, 1분 봉상 거래대금이 크게 20억 이상 터져야 되고요. 3분 봉상은요, 한 50억대 내외가 연속적으로 좀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급등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요, 이 급등 종목을 발견한 다음에 발견했는가? yes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제 yes예요. 그럼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이게 상승 명분이죠.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 없는 상승은 안 합니다. 주도주 매매에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상승 명분이 있어야지만이 자금이 그거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유가 있는가? 없으면 안 합니다. 여기가 노예요. 파란색이 노고요. 빨간색이 yes라고 보시면 돼요. yes. 가죠? 이유 있는 상승이었어. 내가 접근한, 발견한 종목이요. 그렇다면요. 그게 이제 시황에 맞는 재료인지 파악해야 돼요. 현재 시황,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기관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수급주가, 잘 가요. 근데 시황이 안 좋아.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수와 무관한 세력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황이 안 좋다고 칠게요. 그럼 세력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잘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거는요. 시황에 맞는 재료인지.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세력주가 잘 간단 말이에요. 세력주인가?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테마가 형성되었는가? 테마가 형성되었다는 건요. 최소한 5개 이상 어떠한 섹터 이슈, 그쵸? 섹터 이슈로 인해서 5개 이상 상승하거나 그런 종목들이죠. 3개 이상? 최소한 2개 이상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테마가 형성되었는가? 네, yes예요. yes인데, 둘 다 yes인데,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x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개별 이슈인가? 제가 이거는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A라는 종목이 상승했어요. 어떤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혼자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재건 테마로 갈게요. 이 재건 테마 개별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B, C, D 재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요. 이 A를 따라가요. 그러면요. 이 A라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종목이요. 테마를 형성시킨 사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이슈인가? 이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승했던 A라는 종목이 B, C, D를 다 데리고 가는 그런 개별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킨 사례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섹터 이슈인가? 그러니까 이 A라는 특정 종목의 개별 호재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섹터 종목의 재건. 예를 들면은요. 금요일장에요. 재건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오후장에요. 그 있잖아요. 트럼프가 푸틴이 만나길 원해서 이제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또 젤렌스키는요. 트럼프와 머스크를 공개 극찬하면서 25일날 종전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막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중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제가 제일 강하다고 판단했는데 어쨌든 보시면요. 섹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테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별 이슈인데 테마가 형성이 안 됐을 경우는요, 노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그냥 독립적으로 상승한다. 따라가지 않고. 그럼 그 테마는 약하다고 보고 1등을 공략하지 않아. 1등이더라도. 그리고요, 만약에 섹터 이슈라고 판단됐어요. 방금 재검처럼요. 그러면 기존 이슈가 재부각된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면 A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이 A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요, 다시 한번 재급등을 하면서 또 A 이슈가 재탕이 나왔는지 안 좋아요, 이런 것. 그래서 기존 이슈가 재부각되었는가, 이것도 빼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좋다는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형성된 강한 테마의 새로운 추가 이슈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이재명 관련 주식들이 강했잖아요. 엄청 강한 테마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관련 주식들이 강했다가요, 이렇게 상승 1차 상승 벌써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요, 다시 재급등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급등할 때요, 새로운 추가 이슈가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이 처음에는 탄핵 관련된 윤석열 탄핵 그 뭐 가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요, 탄핵 그 핵심 키워드로 인해서, 그쵸, 반사 이익으로, 그쵸, 반사 이익으로 이제 처음에 상승을 했다면요, 2차 상승을 보였다면요, 이후에는요, 조정을 받다가 재상승할 때는요,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갑자기 뭐 50, 30%였다가 뭐 60% 뭐 급작스런 여론 지지율이 더 높아지거나 막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승했는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 이슈가 재탕되는 게 아니라 기존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를 형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할 때는 새로운 추가 이슈가 나왔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일단 재료의 그런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세 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선한 첫 이슈인가? 지금 LA 산불 이슈이 있잖아요. 이게 신선한 이슈거든요. 갑자기 LA 산불 이슈로 인해서 화재 진압 관련주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시켰잖아요. 금요일 오후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첫 이슈인가? 이것도 첫 이슈.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섹터 이슈인가 파악했다면요, 거기서 이제 재료의 그런 강도를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새로운 추가 이슈 좋아요. 첫 이슈인가? 아주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됐다면요, 여기까지 체크됐다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yes. 그쵸?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도식화 돼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갖고 이제 요것들을 확인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1등주가 구분되는가? 1등주가 구분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래대금과 등락률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평소 때도 설명드렸는데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은 등락률이 1등인 게, 그쵸? 1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요. 그거를 제가 명목상 1등이라고 해요. 테마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주역으로 보는 겁니다. 명목상 1등은요. 등락률이 가장 탄력있게 상승하는. 그렇지만요, 실제로 매매할 때는요, 거래대금이 좀, 그 등락률도 크면서 거래대금도 크게 따라주는 종목들로 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걸 제가 실질상 1등으로 하거든요. 실질상 1등이라는 게 주도주의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거래대금도 크고 등락률도 큰 안정적인 흐름. 이거를 좀 약간 시나리오 짜면서 매매하기가 좀 편합니다. 차트상 지지저항을 보고 매매를 하기도 편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방금 말했던 이게 등락률상 크게 되는 종목을 명목상 1등이라고 하고, 거래대금상 크게 등락률도 크면서 거래대금도 따라준 거 실질상 1등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 1등은 뭐냐면요, 실제 1등은 진짜 매매하기가 쉬워요. 등락률도 크면서 거래대금도 큰 거. 이게 그냥 실제 1등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지금 1등주가 구분되는가, 이게. 1등주가 구분이 안 돼. 그럼 매매는 일단 보류하고 노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1등주가 구분이 돼. 명목상, 실질상, 실제 1등주가 다 구분이 돼요. 그럼 이거에 맞는 해당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잠깐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명목상 1등이 이겁니다. 이슈 부각이요. 섹터 이슈가 부각됐다 칠게요. 우리 LA 산불 그걸로 할게요. LA 산불. 그쵸? 제가 지금 LA 산불 종목 제일일리텍이나 재건을 공략했으니까 1등주가 구분되는가? 그쵸? 구분돼요. 명목상 실질상 실제 다 구분됐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명목상 1등이 뭐냐면요, 이슈 부각 후 어떤 이슈? 신선한 첫 이슈 LA 산불 이슈가 부각이 됐죠. 이해되시죠? 그럼 등락률상 1등이 뭐냐? 제가 등락률상 1등은요, 위닉스랑 파라텍으로 봤던 겁니다. 좀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되게 거래대금이 작게 터지는데요. 엄청나게 탄력있게 상승을 해요. 상한가도 막 빠르게 가는. 그게 이제 테마의 분위기 형성시킨 주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는 실제로 공략해야 되는 건요, 실질상 1등이에요. 이슈 부각이 됐어요. 이 섹터 이슈, 신선한 첫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LA 산불 이슈가. 그러면서 등락률도 커요. 아까 제일릴리텍을 보셨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가장 크게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는 실질상 1등을요, 주도주로 보고요. 당일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리고 또 종배 대상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종배 대상은 첫 테마 형성일 때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주면요. 여기 보시면요. 파라텍이 제가 이제 명목상 1등으로 장중에 봤어요. 이슈를 다 체크하고 주도 섹터인 거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릴리텍을 실질상 1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략하는 거는 제일릴리텍으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쵸? 눌림 공략했죠. 전 종배로 했는데요. 당일 수익을요 10% 이상 줘서 던지긴 한 건데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역시나 이 재건 쪽에서도 파라텍이 재건이기도 하거든요.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슈도 또 있었지만요. 뭐 허물어진 건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조직 따위를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막 초토화되는 거, 그런 것도 또 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건이랑 LA 산불 관련주들이랑 약간 많이 겹칩니다. 파라텍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전진건설 로봇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전진건설 로봇이 또 역시나 이런 차트상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실질상 1등의 눌림 구간이 왔길래 종배자 관점으로 접근해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일 한 5% 이상 주길래 던졌어요. 일단요, 이 종배 관점은 제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명목상, 실질상, 실제 1등, 이거 세 가지로 하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거죠. 그러니까 등락률도 크면서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나오는 실질상 1등으로 주도주를 공략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주도주 기법은요, 제가 시나리오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돌파든 눌림이든 종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날 탑3 섹터를요,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세요. LA 산불 재건 관련주 중에 위닉스가 면목상 1등주, 아니면 파라텍, 이 두 가지가 등락률이 컸잖아요. 보시면요, 100억대, 200억대로 상한가를 먼저 치고 그 다음 파라텍이 가벼운 종목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면목상 1등으로 보는 거예요. 등락률 1등은요. 그럼 실질상 1등은 뭐냐? 최소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은 발생해야 돼요. 제 기준으로. 두 개 발생하죠. 제일릴레카 전진건설 로봇이죠. 그쵸? 제일릴레텍 전진건설 로봇이 실제상 1등 후보, 그리고 명목상 1등 후보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 위닉스, 파라텍, 명목상 1등 후보, 제일릴레텍 전진건설 로봇, 실제상 1등 후보, 그쵸?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맞았어요. 실제 매매는요. 그래서 이슈가 이제 섹터 이슈가 나왔어요. LA 산불 벌써 시시적 훌쩍 미 사상 최대 화제될 수도 있다는 이슈. 이거 부각되면서 테마가 형성되었던 거고요. 그 중에 재건 이슈까지 또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트럼프가 푸틴 만나기 원해 회담 준비 중. 그래서 이거는 LA 산불과 재건이랑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테마인데도요, 많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또 파라텍 전진건설, 파라텍 전진건설로 핸드웨이버다. 여기도 핸드웨이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명목상 1등은요, 위닉스와 파라텍을 후보로 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상 1등은요, 그쵸? 등락률도 크면서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이 전진건설 로봇과 어딨죠? 제일릴레텍,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이 두 가지. 그 중에 전 거래대금이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 2000억대 넘는 것들을요, 아까 이제 제가 이거 AF 패턴이라고도 했잖아요. 제일릴레텍이 또 여기 보시면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력한 그 흐름을 보이는 좋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걸 왜 체크했냐면요, 한번 더 볼 겁니다. 계속 오늘 설명한 내용이 앞서 설명한 그런 종목들이 다 그 매매 관점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실제 1등은요, 등락률과 거래대금 둘 다 1등이 확실한 거라잖아요. 그쵸? 압도적인 경우, 등락률과 거래대금상 모두 압도적인 경우, 그러면 이걸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명목 1등과 실제 1등이 갈리게 돼요. 어떤 걸로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금력에 따라 갈리게 돼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마지막에 초보자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일단 실제상 1등을 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요, 다시 그 왁구 도식화를 보면요, 일단 여기까지 다 구분이 됐죠? yes, 구분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no,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일단 매매는 보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차트는 괜찮은가?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차트적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아까 AF 패턴이 재건의 그런 전진건설 로봇이었잖아요. 차트가 괜찮다는 기준은요, 제 기준으로는요, 매물대를 중요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물대가요.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에요. 특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첫 신고가 돌파를 가장 좋아합니다. 단기 매매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요. 전고점 돌파. 여기가 신고가인데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다가요. 이제 요 정도 박스권에서 이런 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여기가 이제 이전 고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신고가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박스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요, 이렇게 장기평선이 있잖아요. 장기평선이 이런 식으로 241선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241선이라는 121선이라든지 의미 있는 장기평선을 첫 돌파하는 그런 구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물대를 분석해요. 매물대가 없이 깨끗한 그런, 매물대 소화하고 깨끗하게 상승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요런 것들을 차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보실게요. 다시 한번. 이거는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으니까. 보세요. 이제 제이시언 제가 이제 이날 엔비디아 관련주로 어때요? 돌파되죠? 그래서 제가 이때 공략했던 거고요. 종가 매매로도 이제 종가 매매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게요. 공략한 다음에 좀 던졌습니다. 또 수익권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로보티즈도 보세요. 돌파되죠? 이렇게 AF 패턴으로 돌파되죠? 여기서도 역시나 장중에 주도주 돌파 및 눌림했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 종가로 접근해서 수익을 봤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요. 간단히 설명하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날 설명했는데 KNR 뭐죠? 이게 하이에젠 RMN이 상한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 이슈가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요. 이게 1등으로. 그 다음에 이게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후속으로 강하게 급등하면서 상승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한가 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이놈이 상한가 가고 나서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놈이 로보티즈. 이게 실질상 1등인데요. 이놈이 거래대금 크게 터트리면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또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하는. 그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상 1등으로 이 종목 있잖아. 로보티즈를요. 이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등락률도 크니까 이걸 공략을 했던 건데요. 이 종가에 여기서 잠깐 샀다가 조금 매도한 이유는요. 요 KNR 시스템이 상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던진 거예요. 물량을 좀 줄인 거예요. 아, 이게 상한가 풀리니까 1등은 안 풀렸지만 가장 빨리 간 1등은 안 풀렸지만 요 놈이 풀린 것도 좀 싫거든요. 그냥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물량을 줄였는데요. 종가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봤을 때 안 떨어져요. 이놈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놈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밀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음날 또 시세를 줄 때 던진 거예요. 이것도 종가배에 접근한 관점하고 마지막에 아까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어쨌든 차트상 매물대 관점, 매물대 돌파죠. 이거 뭐라고 했죠? AF 패턴이죠. 로보티즈 앞에서도 설명했나? AF 패턴이죠. A, F 패턴. 차트상 매물대 돌파, 그쵸? 여기도 보시면요. 제일 일렉트릭 어때요? 첫 시세, 첫 테마죠? 산불, LA 산불. 실질상 1등이요. 여기서 보세요. 이 구간은 돌파하지는 않았지만요. 여기 있죠.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매물대 돌파 구간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전진건설 로봇은 제가 AF 패턴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보시면요. 다 AF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요, 이거를 제가 차트는 괜찮은가 이걸 봤잖아? 근데 이거 차트는 괜찮아요. 제가 방금 세 가지 봤죠? 이제 거기서 종가 베팅에서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끼가 좋은가? 왜냐면요, 끼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비슷한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떤 차트 흐름을 보였나,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간단히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끼를 통해서 파악해야 될 거는요, 재료 이력과 이제 그 거래대금이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봤듯이요. 그쵸? 그럴 때 그 당시에 차트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고 나서 매매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일봉에 제가 보시면요, 이렇게 항상 마지막으로 제 제이시언 시스템 있잖아요. 아까 종배에서요, 여기서 종배했잖아요. 종배하고 나서 조금 더 산 다음에 다시 급등할 때 던지면서 수익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종배에서 스윙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종목의 끼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실질상 대장주였거든요. 이게 제이시언이요. MDS 테크가 명목상 대장으로 상한가 갔지만 제이시언이 그 흐름을 타갖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들을 돌파하길래 제가 이거를요, 재료유가 차트를 보고 종가 매매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시총과 거래대금을 확인해요. 일단요, 시총이 개인적으로 시총이 1000억 대잖아요. 그럼 세력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보통 이렇게 거래대금이 1,500억 터진 거고 이게 1,000억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 거래대금으로 가장 먼저 종목을 파악을 하잖아요. 종목의 흐름을 보고 이 거래대금이 1,000억 넘게 발생했을 때 그 흐름 있죠. 500억이나 1,000억 넘게 발생했을 때 그때의 차트 흐름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제이시언 시스템이죠.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1,000억이잖아요. 이거 2,300억 발생했고 여기 보시면요. 이 1,000억이 갔다는 차트들을 한번 다 돌려봐요. 이렇게 다 돌려보면요. 제가 그냥 이전에 설명한 부분인데 신고가를 돌파하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나오면서 신고가 전고 돌파 6개월 저는 이거 2년으로 설정했는데요. 2년 이상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요. 이런 있죠. 핑크 색깔이 나오게 강세 패턴이 나오게 설정했거든요. 그럼요. 강세 패턴이 나온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죠. 강세 패턴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도 시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이 강세 패턴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재료를 체크해요. 이슈를 체크해 보고요. 재료 이 히스토리를 보고 재료가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첫 시세에서 그때 한번 보세요. 그 다음날 시세가 이어지죠. 며칠 동안. 그리고 여기서도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확인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이때의 재료를 체크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든 재료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체크하지 않을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재료를 보고 재료 괜찮네. 그때 테마가 강하게 형성됐네. 그때 이놈이 실질상 1등주였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시세가 이어지나요? 요거 때는 실패하죠. 하지만 이틀 정도 연속 그 조정받고 나서 다음날 또 급등하죠. 조정받고 급등하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다음날 바로 시세를 이어지게 되면요. 종가매매 대상인데요. 이렇게 기준봉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그쵸? 이틀 정도 가고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면요. 스윙으로도 실제로 돌려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한 번밖에 발생 안 했고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M봉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스터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터봉 발생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JCS 시스템 보시면요. 어때요? M봉 발생 후에 계속 상승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1,000억 이상 발생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00억 이상. 그리고 시세 이어지죠? 여기서 이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 제이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1,000억 이상이 크게 발생했을 때 다음날 시세가 크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끼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재료 이력 그리고 차트상 두 가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종목의 끼 이거 발생하고 또 다음날 어때요? 8%까지 상승했죠? 이 종목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요. 상한가 이력과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는지 상한가 나왔다면 갭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걸 상한가 매매할 때는요. 상한가 나온 다음날 갭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저처럼 종배를 할 거면요. 종배 및 스윙을 할 거면요. 종가 매매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시세가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시세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재급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윙으로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할게요. 끼에 대해서는요. 예, 만약에 제가 상한가 매매를 했다면요. 그죠? 상한가를 안착한 후에 다음날 갭상승이 많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종가 및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면요. 기준봉, 그쵸? 제가 말하는 M봉이 출현한 이후에 며칠 조정을 받고 재급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종목의 끼를 통해서 확인할 거는요. 종목의 끼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재료 이력 과거에 어떤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졌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고 그쵸? 차트상 어떤 등락을 보였느냐 이런 거를 보고요.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죠. 끼가 좋은가, 그쵸? 재료 이력과 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고 그랬죠. 요 정도를 방금 간단히 체크해 본 거예요. 끼가 좋다는 게 확인이 있어. 예를 들면 상한가로 접근하기 좋은 끼를 가지고 있어. 갭이 크게 시원시원하게 잘라줬다고 하면요. 아니면은 종가 매매로 접근하기, 종가 및 수익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yes예요. 그쵸? 그러면 기법에 맞는 매매 시도 후 원칙 대응. 제가 이제 기법은요, 이게
이런 모습이 오전장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오후장에도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전장에 나타나면요 돌파민 눌림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종가매매는요 2시 30분 이후에 보통을 하거든요. 2시 30분 이후. 만약 종가매매에 적합할 경우 시간대상 2시 30분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요 종가매매에 적합한지 또 왁구를 잡아갖고 이렇게 종가매매로 접근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후장 확실한 주도 섹터인지 파악하는 거죠. 맞다. 시장화도에 맞는 재료인가? 아니면 첫 테마 형성인가? 뭐 맞다 이러고 거래대금 크게 발생했는가? 맞다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종가매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게 뭐죠? 어느 정도 그 도식화를 통해 가지고 차분차분히 나갔잖아요. 초보자들은요 처음에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단기 매매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요 그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발생하면 상승하는 종목들 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도식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식화로. 이해되시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매매 보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그쵸? 그리고 기다 싶으면요.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쵸? 제가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종가 매매에 대한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그쵸? 요거. 여기까지는 이제 다 그냥 빠르게 볼게요. 요 정도까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어저께 설명했던 차트를 통해서요. 이번에는 이 사례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주가 이때 오늘 오후장 강했거든요. 이날요. 며칠 안에 다 지금 최근에 한 것들이에요. 그럼 보시면은요. MDS테크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어때요? 거래대금이 이게 작았어요. 나중에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대금 명목상 1등이죠. 그런데 이게 그 실질상이 1등이었단 말이에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그럼 제이시언 시스템으로 주도주 눌림 및 돌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눌림 공략해서 수익 받고 마지막에 좀 수익 보다가 이제 종가 매매로 조금 접근했던 겁니다. 왜냐면 MDS 테크 명목상 1등이 상한가를 가면서 테마의 그런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날도 이게 아침에 좀 시세를 좀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밀렸는데 좀 더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급등이 나올 때 오전장 재돌파가 나올 때부터 던진 거잖아요. 한 3에서 4% 정도 던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종목의 끼. 이게 종가 매매로도 바로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 수익 매매로도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과거 히스토리를 보니까 다 그런 끼를 보였잖아요. 재료 히스토리.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그때 재료를 한번 받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 재료가 나왔을 때 시세가 특히 첫 돌파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 안 이어지더라도 며칠 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봇이요. 실질상 1등 종가 밑에 대상으로 로보티즈를 잡았잖아요. 이날 오후장에요. 로봇 관련주가 강했거든요. 그때 명목상 1등은 이거였습니다. 하이젠이었어요. 하이젠. 그리고 실질상 1등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노보테막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후속으로 막 상승한 종목이 나왔는데 실질상 1등은 로보티즈였어요. 거래대금이 가장 크죠. 그냥 딱 봐도. 등락률 크면서 거래대금 크죠. 이게 로보티즈가 이제 실질상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실지 요 보시면요. 이때 이 하이젠이 300억밖에 안 터졌잖아요. 13% 상승할 때. 그때 로보티즈가요. 보세요. 이 하이젠보다 2배 이상 터지면서 등락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하이젠이 섹터 이슈가 나왔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하이젠이 명목상 1등으로 봤던 거고요. 그쵸? 저는 이제 실질상 1등인 로보티즈를 지켜보고 있다가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리고 종배까지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5장 확실한 주도 세트였는가? 맞죠? 로봇이 5장 확실한 주도 세트였습니다.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인가? 맞죠? 이제 머스크 관련해서도 이제 로봇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로봇주가 이제 주요 이슈로서 많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첫 테마 형성인가? 첫 테마 형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죠. 제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받고 새로운 추가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이런 추가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SK, 엔비디아 로봇 분야 협업 및 LG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소식 새로운 추가 이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였기 때문에 기존 강한 테마가 조정받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 테마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셌던 명목상 1등과 뭐죠? 네, 실질상 1등을 파악하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그거죠. 제가 보였던 AF 패턴이죠. 로보티지.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달 하이젠이 상한가 갔잖아요. 명목상 1등으로.
전체적인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저 로봇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한가 가고 나서 개별 이슈 나오면서 보통요 테마가 형성돼, 강하게 테마가 형성되죠.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섹터 이슈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이제 명목상 1등이 상한가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특징주가 부각되면서 후속주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알아두세요.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주 이슈가 여기서 나왔어요. 개별 특징주 이슈.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강하게 돌파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상한가 가니까 여기서 이제 특징 이슈가 나왔던 거예요. 예, 로보티지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돌파하죠. 강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보통 대장주 교체도요. 대장주 교체도 어떨 때 제일 잘 나오냐면요, 전체적인 주도 섹터가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 1등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후속주가 이렇게 뒤늦게 상승했는데요, 섹터 이슈로 이렇게 두 종목이 갔다 왔게요. A, B랑요. 근데 이거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1등이 교체된 거죠. 이 B로. 왜냐면 이 1등 A보다 B가 지금 흐름이 좋아졌잖아요.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면서. 근데요, 이렇게 섹터 이슈가 나오고 이렇게 이 B로 교체될 때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요, 이 개별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대장주 교체는요, 개별 이슈도 추가적으로 나올 때 대장주 교체가 보통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체된 대장주는 보통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주도 섹터라면 잘 나타납니다. 여기 그냥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명목상 1등 있죠. 1등이 상한가 가고 나서 로봇 분위기를 크게 좋게 형성시켰기 때문에 다음날 로보티지는 종가 매매도 먹힐 수 있겠다. 왜냐면 다음날까지 시세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고 주도주 돌파 및 눌림, 종배까지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제 차트적 관점에서 여기 제가 보시면은 이 M 영역에서 안 깨잖아요. 그러면 종가 매매 대상으로 제가 삼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차트상으로는요.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종가 매매하고 나서 한 5% 정도 올랐을 때 던졌던 겁니다. 이것도 끼를 보시면은 과거에 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장에 오전장에는요, 자율주행이랑 로봇, 특히 로봇이랑 홍준표 관련 주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테마가 순환이 돌기 시작해서 테마 별이 순환이라고 하는데, LA 상품시장 재건주가 오후장에 엄청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때 이슈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요.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 거래대금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첫 시세 첫 테마 형성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LA 산불이라는 거는 약간 특수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거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련주들이 이제 이 산불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된 거지, 이거를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첫 테마 형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심각하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LA 산불과 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정미 모멘텀이 남아있는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이 저는 봤을 때 재건이 좀 더 안전하고요, 단기적인 시세는요, 이쪽이 좀 더 크다고 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요, 여기서 명목상 1등 위닉스, 그쵸? 파라텍, 이놈이 등장률이 엄청 크면서 상한가도 갔잖아요. 또 이게 그쵸? 그리고 이제 제일일렉트릭과 전진건설 로봇이 장중에 등장률도 크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 터진 실질적 1등주 후보로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신 겁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또 M 영역 지켜주잖아요, 다. 실질상 1등주는 이 M 영역, 이 녹색 라인들을 잘 지켜주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6에서 10%, 이거는 4에서 5%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제 차트적 관점이 아니라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오후장 확실히 주도 테마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현재 이슈와 맞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첫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2등주부터 후속주까지 잘 따라가는 흐름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차트상도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었고요. 이게 다 아까의 그 도식화에 맞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으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 제가 이 왁구를 설명드리면서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종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아까 것들 오후장 확실한 주도 섹터인가? 맞죠?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인가? 시장 화두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테마 형성이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길게 가는 그런 테마는 아니었어요. LA 산불이라는 거 특수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테마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래 갈 수는 없고 다음날까지 며칠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 종배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거래대금이 섹터에 크게 발생했어요. 관련주들에.
아까 제일리테일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파라텍 다 봤죠? 관련주들. 그리고 어느 정도 윗꼬리가 발생해서 조정으로 마감하는지. 그게 이제 종가 매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죠? 대부분 다 전 여기서 샀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상승하고 나서 그때는 이게 장대 양봉이었겠죠. 그러다가 조정으로 이렇게 중간에 2시 30분이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M00까지. 그때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려주면요, 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더라도 다음날 시세가 좀 이어지거든요. 특히 첫 테마 첫 시세일 때는요, 상따 관점도 많은 사람들이, 상따 매매자들이 접근을 한답니다. 그게 명목상 1등이든 실제상 1등이든 상따 관점, 그 둘 다 상따 관점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상따 관점도 이 첫 테마 형성일 때, 첫 시세 첫 테마 했을 때는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진이랑 그게 또 시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보통요, 5장에요, 확실한 주도 테마가 있으면, 주도 테마가 제가 관심이 됐잖아요. LA 산불 재건이, 그쵸? 이슈를 받으면서 강한 주도 테마, 5장이 가장 강한 주도 테마의 흐름을 보였고, 저는 명목상 1등을 파라텍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1등을 제일리테가 전진건설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중 3시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했던 제일리테렉은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 3시 이후에, 금요일 3시 이후에는 별로 한 2시 30분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근데 장마감 후에요, 이 종목들이 막 올랐으면요, 사람들이, 이거 왜 올랐을까?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어? 왜 올랐지? 하면서 관심이 돼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 집중된 것을 이용해서 세력들이요, 시간에 급등시키거나요, 다음날 오전장, 그러니까 월요일이겠죠? 그때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단발성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전일 시간의 급등, 보시면 이게 시간에 또 급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 관련주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죠. 신규 매수자들의 관심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에 또 급등시키고, 그러면은 다음날 종가 매매에 빌딩했던 사람들은요, 월요일날 크게 갭을 띄울 때 던지거나 오전장 슈팅 줄 때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보시면은요, 이게 2시 30분 이후부터, 그쵸?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LA 진력 산불 관련주 뉴시가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의 화재, 최대라는 표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약 73조 큰 금액. 제가 핵심 키워드는 좀 빨간색을 적어놨습니다.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이슈가. 그래서 산불에 따른 전력망 파괴, 그리고 전력망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나라 전력 관련주,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화재 진압하는 그런 관련 주식들, 그쵸? 뭐 파레텍이라든지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큰 부가가 받으면서 장중에 상승했는데요. 사람들이 장중에는 모르기 때문에 잘 이제 보통 그 첫 테마 형성에서는요, 대부분 잡지를 못해요. 신규 트레이딩 고수가 아니라 대부분은 관심을 많이 안 갖고요. 보통 이슈가 많이 나오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날 아침에 살라고 막 발버둥 친다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해가 쉬우니까 발버둥 치면서 달라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가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그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살 때 던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 모든 관점들이 이해되시나요? 제이시언 시스템 다 이런 관점, 로보티즈, 제일일렉 전진건설 로봇 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이제 되시나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 뉴스나 이제 블로그, 카페 이런 데서 많이 사람들이 올려주면 사람들이 관심 받거든요. 그때 저희는 종가 미팅을 했던 사람들 얄밉게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LA 산불 관련주라고 키워드를 쳐봤거든요. 지금 보세요. LA 산불 관련주가 지금 오늘 주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들이 블로그나 뭐 이슈나 뉴스나 이런 데서 뭐 LA 산불 관련주들 이슈 있죠, 그쵸?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시간 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를 많이 받으면요, 그리고 다 월요일날 보통 상승하거든요. 지금 시간에도 급등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보겠죠. 그러면 그 갭을 많이 띄운단 말이에요. 그때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세부적인 기법으로 들어가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급등을 해도 더 가져가도 됐긴 했지만요, 그냥 6% 10% 줬을 때 분할로 매도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당일 그렇게 시세를 준다면요, 보통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가 매매 관점은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첫 테마, 첫 시세, 그쵸?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력하게 많은 테마가 형성됐다는 거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생기거나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종목들은 상따 관점으로도 많이 접근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최고의 종배는 상따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이런 첫 시세, 첫 테마가 나왔을 때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요,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요, 이제 제일리텍이라고 볼게요. 상한가 매매 여기서 들어왔다 할게요. 전 던졌지만 여기서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상한가가 풀려도 첫 시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테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 1등주기 때문에 그냥 좀 밀려도 더 산다라는 관점에서 손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첫 시세, 첫 테마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밀리더라도 오히려 손절을 안 하고 더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상따 매매 강의나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뭐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정형화의 틀에서 유연성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자. 정형화 틀은 제가 아까 이제 도식화를 시키긴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익히다가요, 나중에는요, 저처럼 종합적으로 빠르게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시황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재료, 그쵸?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재료를 계속 봐야 돼요. 이건 뉴스와 이슈를 계속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이슈가, 이 재료가 어느 정도 갈만한 재료인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요, 늘어요. 다 실력이 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기법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돌파는 어떨 때, 어떤 차트에서, 눌림은 어떤 차트에서, 종배는 어떤 차트에서, 상한은 어떤 차트에서, 이런 것들 또 차트적으로 또 관점을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의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명목상 1등, 그쵸? 명목상 1등, 실질상 1등, 실제 1등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간혹 가다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대수익률 1개월 만에 몇백만 원에서 뭐 200만 원에서 뭐 50만 원에서 몇백 퍼센트, 막 200%, 300% 수익률 몇 억 달성했다, 막 이런 것들을 혹 해갖고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쵸? 그런 유튜브나 영상들. 그쵸? 근데요, 이거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이 실제상 1등도 하겠지만요, 그냥 명목상 1등도 해요. 우리가 급등주는요,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조금 안정적인 건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주도주는요. 근데 이런 명목상 1등주, 특히 상따, 등락률 1등 상따 하시는 분들이요, 요런 수익률도 또 잘 나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둘 다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응을 잘해요. 스캘핑이든 단타 돌파든요,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매매 회전율을 높여갖고 수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보통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수익금이 예를 들면 5천이라고 하면요, 수수료도 거의 막 2천에서 한 1억까지 수수료도 수익금에 맞먹는 그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진짜 매매 회전율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하면 좋아요. 잘하면 뭐 수수료 많이 내도 수익이 크면 되니까. 그지만요, 대부분요, 요런 사람들 따라다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미수랑 신용도 밥 먹듯이 쓰거든요. 특히 미수 진짜 밥 먹듯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진짜 99%라고 할게요. 100명 중에 따라하면요, 99%가 깡통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90% 이상은 확실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90% 이상은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거 매매 방식이 혹해가지고 소위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해가지고 따라다가는요, 95%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99%라고 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한 실질상 1등 있죠? 이걸로 잘 익혀가지고요, 미수 안 쓰고 신용 안 쓰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하면요, 이런 몇백 퍼센트가 수익은 아니더라도요, 월 몇십 퍼센트 수익은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는요, 진짜 폭발적인 계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가벼운 종목도 상한가 몇 방 막 가고 그러잖아요. 운 좋게 뭐 그런 것도 잘 먹으면 몇백 퍼센트 순식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도 불안정해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는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면은 뭐 200으로요 막 몇천까지 벌었다 칠게요. 몇 억까지 순식간에 또 이런 거 하다가요, 몇 억에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50%, 80% 해갖고 깡통까지 차는 경우도 생겨요. 안정성이 떨어져. 안정성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결국 안정성이 떨어져요. 안정성이 있는 거 실질상 1등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보통요,
우리가 1개월에 500만원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5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번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우리가 5천만원으로 500만원 사람들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양면성을 아까 보라니까요. 단점을요. 이 사람들은요 95%가 깡통 찬다니까요. 그 중에 5%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화려한 수익을 만들었던 그 양면성이 있다, 화려한 수익을 만들었지만요. 그 뒤에는요 95%가 깡통 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매법으로 했다가는요. 하지만요 이 5천만원으로 진짜 열심히 저와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한 대로요. 정확하게 원칙에 맞게끔 익절 및 손절 그리고 또 분할 매수 그리고 미수 안 쓰고 신용 안 쓰고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 실질상 1등으로요. 5천만원으로 뭐 5천만원까지 못 만들어도 1개월 만에 10% 500만원까지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급락해갖고 손실이 크게 나올 일도 없고요. 이런 걸 해가지고 이해되시나요? 같은 500만원을 벌겠다면요. 이 1번보다는 2번으로 하는 게 나중에 자금력이 커지게 되면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자신만의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요 처음에는요 뭐 이런 화려한 수익률 있잖아요. 이런 화려한 수익률 500만원으로 몇백 퍼센트 몇십억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어차피 나중에는요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이건 잘 안 하게 돼요. 요걸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배우면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보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 단기 폭발적인 수익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 소수의 그런 수익률에 현혹돼 갖고 그런 사람들 따라해 갖고 자기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그런 매매법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계좌. 그러니까 아까 급등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것도 막 급등주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계좌도 막 이런 매매 하다가는요 계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500만원으로 몇억. 하지만 반대로요 진짜 좀 능숙하지 않으면 물론 능숙하면 그 능숙해갖고 잘하는 사람도 있죠. 능숙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1억까지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이런 거 잘못해갖고 순식간에 한 7~80% 손실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상 1등은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때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런 걸로 계좌뿐만이 아니라 매매도 요런 것들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욕심을 부려갖고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보고 혹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양면성을 좀 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도 환기하여 이해하고요. 자신의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좀 길게 찍었는데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안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대해 알아야 할 지시는요. 수익률 속에 담겨진 양면성을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양면성.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것만 너무 화려하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 보지 말고요. 거기서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인지하라는 뜻이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한 그런 주도주 실질상 1등 주도주 매매로 많은 연습을 해갖고 안정적인 계좌를 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초보자들도 처음부터 여기서 좀 공부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아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